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숨은 비용은 은행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 수수료, 항공기 좌석 수수료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추가 요금을 줄이거나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지난달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 폭이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주요 철도 노조가 지난달에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전국이 철도 파업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겪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히겠습니다. LA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인종차별의 발언 당사자 케빈 델레온 시의원과 길 세디오 두 시의원의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놀스홀리우드 지역에서는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관련 화재도 끊이지 않습니다. 카노가파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응급요원이 출동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공존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는 조성됐다는 풀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트위터 직원들의 대거 퇴사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주력 종목인 반도체 실적 부진 탓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80분간 전체 공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멤버인 정국 그리고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대중문화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기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99대 110으로 완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7년 만에 개막 후 4연패 중입니다. 토트넘이 스프루팅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나폴리는 레인저스를 3대0으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기다리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잠시 전부터 다시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됐으니까 또 잠시 떠나셨던 분들 다시 얼른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로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들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폭이지만 일시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세부 지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경제 관련 뉴스들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수다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경기가 성장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설까요? 네. 공식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에는 진짜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 지난 2분기 마이너스 6%, 각각 후퇴했던 미국의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 정의를 충족한 바 있습니다. 튼튼한 고용시장과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을 고려할 때 진정한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 발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기 침체의 기술적 기준에서 탈피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개선과 여전히 강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수출, 소비자 지출, 비주거 고정 투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가 3분기 GDP 증가에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성장의 주범이었던 무역 적자가 3분기 수출이 14.4% 증가하고 수입은 6.9% 감소한 덕분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유가에 힘입어 정유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자 기술적인 경기 침체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이슈로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희소식이 전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다시 강조하면서 공화당의 경제 철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연율 2.6%를 기록했다는 상무부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수개월간 비관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라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이것을 응원해왔지만 오늘 우리는 경제 회복에 계속되는 동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의 회복성에 대한 증거라며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미국 국민의 반대에서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우선적 경제 도전에서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은 미국 국민을 위해 물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고 휘발유 가격 하락 상황 등을 거론한 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일단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3천 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방준비제도도 과열된 노동시장에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드라이브는 결국 미국 기업들의 인력 감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인력 감축이 과연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의 인력 감축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IT 업체를 중심으로 현재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해고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의 재택근무 직원들이 감원 1순위 대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뷰티풀 AI에서 실시한 대형 설문조사에서 60%의 매니저들이 재택근무 직원들을 가장 먼저 감원하겠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재택근무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제이슨 램 뷰티풀 AI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편견과 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둘러싼 의혹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과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동등할 수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향한 편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비즈니스 대표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항상 보는 직원들을 먼저 챙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점 등 나름대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주 레드우드 취업 알선 업체인 굿하이어 측은 설문조사에서 직원 10명 중 8명꼴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감원 위험이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근무 태만 가능성을 높게 보는 회사의 편견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택근무자들을 향한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회사 측이 정리해고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해고 전 60일의 노티스를 주는 조항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종, 성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가 존재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향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막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플러튼의 한 주민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회사에 고용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회사 측이 지난달 정리해고를 통해 그녀를 포함한 10명의 재택근무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 직원들의 효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그런데 경제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경제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개월물 미 국채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25일에는 오전 내내 10년물 금리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3개월물마저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인 이자가 높은 것이 통상의 경우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이 더욱 정확한 지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뒤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를 완화시켜 증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belief that the Fed is fed up with rate increases by the end of 2022 is buoying the market. 다음 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후 인상폭을 0.5%포인트나 그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연준이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는 뜻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60만 3천 채로 전달보다 10.9%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2.4% 줄어든 이후 최대의 감소폭이고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 기록한 두 자릿수 감소폭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가격 중간값은 그러나 4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9%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고가 주택의 판매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건설사들이 이 늘어난 재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신규 주택 판매 가격도 앞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존 주택 판매가 8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서 이처럼 신규 주택 판매까지 급감함 등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규 주택 판매량은 더욱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 잡기에 나섰습니다. 숨은 비용 잡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비용해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서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에 결제하기 바로 직전에 부과되는 비용들입니다. 이들 비용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쓰레기 비용, 정크피라고 단언을 하면서 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겐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비용은 대기업에게 보탬이 될 뿐이며 소비자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이것들을 바꿔야 할 때라고 단언했습니다. 우선 겨냥한 것은 은행입니다.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됐을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 오버드래프트비입니다. 돈이 있는 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모자랐고 그 모자란 돈에 플러스 오버드래프트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은 사실상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이 같은 비용을 통해 미국 은행들이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결제하기 바로 직전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 호텔들이 역시 결제할 때 마지막에 받아내는 리조트 피, 이 비용 역시 대표적인 숨은 비용으로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이런 가격 체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며 콘서트 티켓 예매 비용, 호텔이 추가로 부과하는 리조트 비용,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꼭 집어서 명시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법정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만 기대하지 않은 숨은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관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 가격 체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숨은 비용 하고서 빠진 게 있네요. DMV 숨은 비용이 있죠. 온라인 결제를 할 경우 맨 마지막 순간에 서비스 피가 붙습니다. 이걸 내지 않으려면 DMV를 찾아가야 되는데 DMV 4시간 5시간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서비스 피 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숨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축소로 올겨울의 난방비는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연방에너지부는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LNG 난방비는 28%, 난방용 기름은 27%, 전기는 10%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난방으로 LNG를 사용한다면 작년보다 931달러를, 기름이라면 2,354달러를, 그리고 전기를 쓴다면 1,359달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40년 이래 최고 수준이 됩니다. 한편 에너지부는 이 올겨울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온도 조절기를 효율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다면 화씨 68도를 유지하고 외출이나 취침 시에는 10도 정도 내리라고 합니다. 또한 8시간 동안 온도 조절기를 1도 낮춘다면 평균 에너지 비용의 1%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만일 하루 8시간 동안 7도 내지 10도 정도 낮춘다면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실내화나 모자를 착용하며 차와 커피 같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전기 담요를 사용하고 이동용 히터로 개별적인 난방을 실천한다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락하겠지만 여전히 5년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급격한 세계 경제 둔화와
중국의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상품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2달러, 2024년에는 80달러에 이를 것이며 5년 평균 6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석유 메이저 쉘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기록적인 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아침 쉘이 올해 3분기 94억 5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41억 달러의 무려 2배를 넘는 액수입니다. 쉘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큰 수익 규모로도 꼽혔습니다. 쉘이 기록한 최대의 수익은 올해 2분기 115억 달러이며 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대급 호조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쉘의 이 같은 기록적인 수익은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쉘은 이 수익 급증에 따라서 배당을 15% 늘리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환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2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남가주 하늘 곳곳에 약간의 구름으로 시작하는 곳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4도가량 올라서 쾌적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경 기온을 회복합니다. 오랜만에 맑고 온화한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4도, 해안 지역은 71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5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 포레스트론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7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에서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매트리스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며
앞으로 1년간 그러니까 2023년 9월 30일까지 취중운전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을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추가 순찰, 추가 체크포인트 설치,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 제한, 보험료 급등 등으로 수만 달러의 재정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약물, 마약, 마리화나 모두 포함됩니다.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누리마트네즈 전 LA 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이며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케빈 델레온, 길 세디오 두 시의원에 대한 공식 견책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임 압박이 가중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케빈 델레온과 길 세디오 시의원에 대한 공식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 같은 시의원 불신임안은 2000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신임은 해당 의원의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심리적 제재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징계나 직위 박탈 효력은 없지만 시의원들이 일제히 규탄하면서 사퇴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내는 조치입니다. 유권자 투표위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퇴출은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견책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폴 크래코리온 시의장도 이번 표결로 두 시의원의 사임을 촉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두 시의원의 사퇴 여부와 추가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5일 LA 시의회는 누리 마티네즈 전 시의장이 맡았던 6지구의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할 보궐선거를 2023년 4월 4일 실시한다는 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 델리온 시의원의 경우 지난 25일에도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이 시의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리콜밖에는 없지만 이를 위해 유권자 서명을 모으는 기간만 거의 반년으로 절차가 오래 걸리고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해도 내년 4월 6지구와 함께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길 세디오 시의원의 경우에도 만일 사임한다 해도 1지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홀수지구 시의원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1지구 현직인 길 세디오는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길 세디오가 사임한다면 차기 시의원으로 당선된 유니세스 에르난데스가 조금 일찍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케빈 드레용 시의원의 한인 수석 보좌관 브라이언 황보 씨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황보 씨는 케빈 드레용 보좌관으로 약 2년간 근무했지만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길 세디오 한인 보좌관이었던 데비 킴 씨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의 셰리프국 국장에 대해서 셰리프국의 한 민간인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소속된 이 민간인 직원이 조직의 수장인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을 상대로 해서 LA 카운티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신시아 가에고스라는 여성으로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의 보복 조치 때문에 자신이 승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4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시아 가에고스 직원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만 22년 이상을 근무했고 베테랑 민간인 직원으로서 지난해 10월 기술지원부의 시니어 세큐리티 5대행이 되면서 이 부서의 수장 일라이 베라 부장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이후 일라이 베라 부장이 올해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직에 도전했다가 7위에 그쳤습니다. 알렉스 비에노바 국장은 다음 달, 즉 11월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로버트 루나 전 롱비치 경찰국장을 상대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아 가에고스 직원은 예비선거 이후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이 자신을 보복했다면서 국장직에 도전했던 일라이베라 부장 직급을 치프에서 커맨더로 강등시켰고 자신이 이 시니어 세큐리티 5대행에서 대행을 떼고 정식으로 승진하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아 가요거스는 알렉스 비아노에바 국장이 자신의 진급을 막았고 그 자리에 가장 선거자금 지원을 많이 해준 인물의 친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신시아 가요거스는 자신이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부당하게 승진이 막혔다는 생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나서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2만 명에 가까운 한인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지역별로는 LA 카운티에서 8천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투표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투표센터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더 투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촉매 전환기 절도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공개한 보고서 결과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 전국적으로 발생한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는 모두 43,219건으로 전년 대비 109%나 증가한 가운데 주별로 살펴볼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간 모두 1,577건의 이 절도 범죄가 발생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서 텍사스, 일리노이, 워싱턴, 미네소타 등으로 직배됐습니다. 보험사에 따르면 촉매 변환기 도난 범죄는 코로나 기간 동안 급증했고 실제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은 1171% 증가했습니다. 이 촉매 변환기는 차량 밑에 붙어 있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로서 차량 배기관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촉매 변환기에는 값비싼 플라티늄과 로듐, 팔라듐 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절도범들은 이것을 훔쳐 수백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A 전역에서 노숙자들 방화가 급증하면서 윌셔 남가주 한인국 학원 구 윌셔 초등학교에서 노숙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윌셔 초등학교 옆 건물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지난 토요 주말 학교가 끝난 후 비어있는 건물에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다운타운 한 상업용 건물에서는 어제 저녁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삼가와 로스앤젤레스 스트립 부근에 위치한 3층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건물 지붕 위로 타올랐고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엎게 됐으며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소방당국은 저녁 8시 긴급 사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불은 옆 5층 건물로 번졌지만 이에 따라 한 유닛이 불탔고 소방관 약 135명이 진화 작업을 벌여 밤 11시 30분째는 완전히 불을 진압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가 하면 또 어제 놀스 헐리우드 한 식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놀스 헐리우드 지역에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00여 명이 투입돼서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했지만 건물 전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식당 건물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지 않았던 빈 건물이었던 것으로, 빈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그 비슷한 시간에 놀스 헐리우드 곳곳에 쓰레기통, 얌얌 도너츠샵, 자동차, 창고, 거리 등 크고 작은 12개 화재가 놀스 헐리우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지른 용의자가 건물 전소 화재와도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코파크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던 한 여성을 따라가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15분경 에코파크 레이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킨 여성이 오후 8시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이 남성 용의자가 여성에게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반려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용의자는 문을 밀고 들어가 여성을 대한 성추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용의자는 여성의 얼굴을 2차례 가격했으며 여성은 용의자를 발로 차고 도망쳐서 용의자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글렌델 블루바드와 몬테나 스트리트 방향으로 도망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며 공개 수배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중국의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달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기존 입장에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분쟁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고 공존을 원한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밝혔습니다. 일단 미중 회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는 조성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 등 국방부 지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인 이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과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과거 수차 대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도 우리가 경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세계에 헌신하는 새 연합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견제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악성 게시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내 여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사이버 보안 자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악플러들이 최근에 인터넷 공간에서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한 회의론을 퍼뜨리면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미국 선거철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는 과거 러시아와 이란이 했던 것처럼 미국의 온라인 매체에 선거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게시물들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악플러 그룹은 이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해서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뭔지, 왜 신입교사 채용이 어려운지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교사들의 전국 평균 월급이 연봉 6만 5천 달러라고 밝혔던 겁니다. 10년 전에 비교하면 17.5%가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3.2%가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교사 연봉이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교사 평균 임금이 연 8만 5,892달러, 뉴욕이 8만 7천여 달러인 가운데 동일한 경력과 학력을 소유해도 어느 주, 어느 교육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의 경우는 똑같은 경력에 12만 달러를 받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오클라호마에서는 5만 4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BTS와 멤버인 정국 그리고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먼저 BTS는 올해의 그룹, 그리고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콘서트 투어 등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BTS 멤버인 정국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인 Left and Right로 올해의 뮤직비디오, 또 올해의 콜라보레이션 등 2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도 올해의 그룹과 올해의 뮤직비디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는 NBC 유니버설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케이블 TV 채널 2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팬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영화와 TV, 음악, 게임, 소셜미디어까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2월 6일 NBC 방송과 이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기츠와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제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99대 110으로 패했습니다. 개막 후 4연패입니다. 개막 후 4연패를 했던 때는요, 2015-16 시즌 이후 처음입니다. 2015-16 시즌은 그냥 뭐 사실 버리는 시즌이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코비 브라이언트 은퇴해였기 때문에 그냥 코비 브라이언트만 집중되고 그냥 경기력에는 큰 신경 쓰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4연패로 시작했던 2015-16 당시 레이커스 17승 65패로 서부적 꼴찌했습니다. 크게 뭐 신경도 안 썼죠. 탱킹을 하면서 또 코비 브라이언트 은퇴하고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커스는 연봉이 NBA 전체 1위, 2위를 다투잖아요. 4연패, 개막 7년 만에 개막 후 4연패를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뛴 토트넘이 포르투갈 팀과 비기면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6강이 결정됩니다. 김민재가 활약한 나폴리는 5연승을 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소식을 YTN이 정리해드립니다. 토트넘은 원정팀 스포르팅에 먼저 골을 내주며 고전했습니다. 전반 22분 중원에서 공을 빼앗긴 토트넘은 중거리 슛 한 방으로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직접 슈팅까지 하기도 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5분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머리로 받아 넣으며 1대1을 만듭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해리 케인의 역전골은 업사이드로 판정되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마르세유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About the end, I think that the ball was in front of Kane, and the goal is goal. Yeah, I don't understand. 김민재가 풀타임을 뛴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5연승을 달렸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11분 시메오네가 오른발로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16분에는 머리로 추가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습니다. 김민재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이끌며 평점 7.5점을 받았습니다. 나폴리는 후반에 터진 쐐기골로 레인저스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팀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5경기에서 모두 이긴 것은 나폴리가 역대 세 번째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전문가들은 휴스턴 애스트로즈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내야수 알렉스 브래그먼이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경기는 내일 오후 5시 3분부터 7전 4선승제로 월드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홈구장 이점은 휴스턴이 갖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에서 경기 시작되고요. 월드시리즈 경기는 모두 채널 11번 팍스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